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 9기를 맞아 고창군이 지역 변화와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진행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해안 교통망 확충을 중심으로 한 민선 9기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자 청정자연을 품은 고창군. 고창군이 민선 9기를 맞아 서해안 해양 관광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한 심덕석 고창군수는 고창 종합 테마파크와 컨벤션 센터,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을 통해 서해안권 관광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에서는 약 470실 규모의 이제 리조트를 짓고 또 700석 규모의 컨벤션까지 함께 지어서 굉장히 좋은 그 숙박 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국제 규격의 카누 슬라럼을 경기장을 만들어서 올림픽 경기에도 대비하고 또 기타 급류타기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덕석 군수는 해양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고창군의 수건 사업인 교통인프라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립 추진과 함께 서해안 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이끌어내 수도권과 인근 지자체와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정이 약 4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내려올 것인지,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인데 저희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꼭 좀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 또 재정적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관광 시대의 개막과 서해안 교통 요충지로의 도약을 선언한 고창군. 민선9기 청사진이 고창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심덕섭 고창 군수편은 24일 낮 12시 25분에 첫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지역의 앞날을 준비하고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예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설에 대한 경제 정체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국회에서 법안 대표 발의와 입법 과정 운영에 관한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학교육기관 하나가 들어서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립의전원은 남원의 100년 먹거리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겨우 4년 남짓 남았습니다. 국비 확보와 부지 조성, 도시계획 기반시설 구축, 교통망 확충, 주거 환경 조성 등 수많은 과제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국립의전원 설립 지원 및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TF팀은 행정과 보건 등 종합적으로 구성하되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당과 지역을 넘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의 미래 미식 전통시장. 본 의원은 남원의 미래 비전으로 의료에서 시작해 산업으로 성장하고 문화와 관광으로 완성되는 도시를 제안하며 이에 실현하기 위해 5대 핵심 동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초속한 남원 유치입니다.
둘째는 개발전 특구 지정입니다. 셋째는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입니다. 넷째는 문화와 관광의 체류형 혁신입니다. 다섯째는 180올 탁구장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이 5개의 구슬을 하나로 깨어 거대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원 미래 100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도, 부처, 공모 전담 TF를 강력하게 가동해 주십시오. 고령화와 노령화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고 있고 소득이 낮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농지는 방치되거나 사실상 유유부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소득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바로 그 전환의 핵심 수단입니다. 3회 일반 산업단지와 같은 공간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입니다. 변전소와 전력 인프라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원시 조례에 남아있는 태양광 거리 제한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증액입니다. 남원은 정체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지금 몇 년간 남원시의 농업 예산 비율은 계속 낮아져 왔고 이제는 21%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업 예산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남원시 농업 예산을 최소 25%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은 청년농 유입 정책과 함께 현재의 농업을 지탱하는 중장년 영농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지관리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조직의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원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권효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집적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23일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국립의전원은 남원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딛고자 시작된 전북도민의 오랜 수건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지부 공식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우려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국립의전원과 수련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해온 3곳의 시설물을 적발해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또 불법 행위 637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계곡 불법 시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봄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중국 강소성 염성시 대표단이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남원시를 찾았습니다. 탕징 부시장 등 5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광한루원과 시립 김병종 미술관 등을 둘러보고 기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두 도시가 홍보 영상을 함께 보고 특산품을 주고받으며 변함없는 우위를 확인했습니다. 대표단은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해 미래산업 협력 가능성을 살펴본 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와 부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염성시는 인구 720만 명 규모의 산업도시로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 여러 한국 기업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폰 쉼표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쉼표 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추진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정책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먼저 하반기에 5개 준비학교를 공모로 선정해 이를 뒷받침할 학생 생활규칙을 개정하고 보드게임과 신체활동, 독서토론 등의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전북대학교가 순창군과 함께 미래산업과 연결된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맞춰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두 기관은 첨단 로봇과 그린 수소, 농생명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함께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순창군 특성화 고등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넓히며 전략산업과 연결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와 실증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남원 유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의전원 등을 서울에 모으려는 뜻을 내비치면서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8년 동안 기다려온 수건 사업이 자칫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 모인 지난 10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남원시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국립의전원이었습니다. 내년에 또 설계비가 40억 원에 대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남원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연내 확정을 빨리 시켜줘야지. 남원시는 사실상 확정된 사업이라며 빠른 결정을 요청했지만 정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함께 공공의료단지와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모으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겁니다. 지방에는 지역 캠퍼스만 두는 이원화 방안에 이어 핵심 기능을 사실상 서울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마 수련병원이 주 수련병원이 될 거여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워낙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수련병원과 의과대학이 근접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남원지역구 박혜승 국회의원은 복지부 방안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공공의료 자원을 지방에 나누겠다는 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구, 정책기능 등이 서울로 집중되면 지방 국립의전원은 이름뿐인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8년을 기다려온 남원 지역에선 사업 무산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됐죠. 의전원이 안 됐죠. 한전공대는 2022년 오픈을 해버렸지만 왜 불안하느냐. 자, 현실적으로 이 의전원이 제 추진 과정에서 너무너무 치열했어요. 근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힘이 밀리면 뭐하러 해주냐 거기다가. 그럴 수도 있고. 최근 전북대학교 병원 신생아분과 전문의가 사직해 중환자실 운영이 위기에 빠진 것처럼 지역 필수 의료는 이미 심각한 상황. 남원의 국립의전원을 짓기로 한 자리인데요. 8년 만에 추진 동력을 얻었지만 서울 집중화라는 난관을 만나면서 지역의 걱정과 진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의 새만금 카지노 논란과 지사 발언 허위 배포로 해명이 이어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호윤 전북도 비서실장은 22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카지노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한 보도자료 허위 배포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단식투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실무진의 실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지사님께서 표현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지사님은 강력한 의지를 좀 천명하는 게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옆집 주민 B씨에 대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하자 A씨 부부는 간접 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A씨의 아내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강병무 후보와 허남주 후보 두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강 후보는 5선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을 5번 맡았고 지금은 남원 임실, 순창 장수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 후보는 전주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전북도의원을 지내며 지역 정치와 당 운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사과 농사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나무를 묘목의 병풍처럼 나란히 키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재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의 지형을 바꿀 현장을 한범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의 한 사과 농가. 화분처럼 생긴 포트 480여 개의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는 땅과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잡아줬습니다. 나무가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이른바 다축평면 수형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2년 전 포트묘를 활용한 다축평면 재배법을 사과 농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재작년 취재진이 리포트로 소개한 농가입니다. 2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에서 밭으로 옮겨 심은 나무에는 어느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사과 모양과 크기, 색깔까지 흠잡을 데 없습니다. 맛도 좋고 깔도 좋고 향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외려 더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가고 관력이 편고. 사방으로 가지가 빽빽하게 뻗는 기존 방추형 재배법과 달리 나무 폭이 얇고 그늘이 지지 않아 통풍과 채광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사과 농가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과 탄저병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포트묘의 장점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밭에 심으면 첫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립니다. 반면 포트묘는 심은 바로 그 해에 수확이 가능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포트묘를 약 20개월 동안 키운 뒤 본고아원에 정식하면 당연도 수확이 가능해 초기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관행 재배보다 최대 3배 정도 높은 조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성공 사례가 잇따르자 새로운 재배법은 주변 농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은 15헥타르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5분의 1인 3헥타르가 포트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다 키우면 되니까 묘목을. 그래서 2년 키워가지고 3년째 밭에다가 정식 해버리면 바로 그 해부터 사과가 열으니까 얼마나 그게 농가에서는 좋아요. 이 당진 쪽에서는 지금 이게 아주 히트예요, 아주. 조기 수확과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입증되자 당진시도 기술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 묘목을 활용한 다축가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현장 컨설팅 그리고 재배 기술 교육을 매년 실시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과 다축 재배 기술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포트묘를 활용한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을 4년 뒤엔 지금의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